수중 정화 활동 중 소방관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팀 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내려지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도 알리지 않아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단독 보도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벌써 2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협상이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양공항의 다른 항공사 취항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셉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영월군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7%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SNS 언급량은 27%가량 급증하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 5월 삼척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함께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섰던 팀원들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물론 공무원 노조, 강원 소방지부도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헬로티비 뉴스 취재 결과 강원 소방본부가 해당 팀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요지를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15일 삼척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직원 A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통지했습니다. A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삼척 장호항에서 해양정화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소방본부는 함께 해양정화 활동에 나선 팀원들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출석 요구 통지 당시 의무 위반 행위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반 사항이 무엇이 위반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뭐 이게 부족했고 이건 인정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건데 그냥 이렇게 법 위반만 딱 놓고 설명 자료를 갖고 와라고 하니까 설명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관은 조사 전 조사 대상자에게 의무 위반 행위 사실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도 청문 전 당사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그 내용, 또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석 요구서에는 의무 위반 행위 사실 요지라고 하고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처분의 원인이 되려는 사실이나 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대한 절차일 경우에는 이 처분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조사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A씨는 앞서 다른 감사건으로 감찰관 B씨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B씨가 조사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을 해쳤을 우려가 있다는 건데 강원소방본부가 감찰 규정상 회피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관이 비위 행위로 조사 대상이 됐을 경우 그리고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감찰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규정 위반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요구서 통지 전 사전 안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출석이 가능하신지, 어느 때가 합천하신지를 저희가 사전에 이제 유선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본인이 뭐 때문에 이게 조사받으러 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조사했던 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 5월 삼척 장호항에서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섰다가 징계 대상이 된 팀원들은 모두 4명입니다. 해당 팀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절차적 하자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 소방지부는 강원 소방본부에 오는 28일까지 재조사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벌써 2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플라이강원이 지난 5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말 그대로 공항이 멈춰선 겁니다. 네, 플라이강원은 다음 달 말이면 대기업과 매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승객으로 북적여야 할 공항 대합실은 불이 모두 꺼졌고 정막이 흐릅니다. 공항 로비는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 비행기가 뜨지 않아 해외 방송사의 유령공항으로 소개됐던 양양국제공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양양공항 국내선 탑승 창구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플라이강원이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뒤 이제는 항공사 시설물도 모두 철거된 상황입니다. 양양공항은 플라이강원이 취항한 뒤 2020년 이용객이 23만 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불과 4년 동안 96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양양공항도 매년 18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을 포함해 양양공항 활성화에 무려 1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당초 이달 중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매각 협상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철회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대기업 1곳과 중견기업 1곳, 그리고 자산운용사 2곳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업 진출을 검토 중인 대기업이 가장 유력한데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거점인 양양공항을 변경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정한 다음에 우선 협상 계약을 8월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공개 매각을 해서 10월 달에는 이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저희가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에는 재운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 타임라인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작업과 별개로 양양공항에 다른 항공사 노선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하이에어가 8월 9일부터 50인승 소형 항공기 한 대로 양양 김포 노선에 주 5회씩 운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도 양양 청주 노선 운항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향은 이제 두 가지로 그 양양을 모 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해갈 그럴 업체를 좀 찾고 있고요. 또 뭐 김포 양양 노선도 지금 곧 취항을 할 거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다각도로 모든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놓인 플라이강원, 그리고 유령공항의 오명을 듣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6일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성별, 경력과 무관하게 우리 교사 모두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근 강원 지역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95.5%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며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영월군의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7.3% 늘었습니다. 관광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6% 올랐고 SNS에서의 언급량은 27.1%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영월군은
반려동물 동반, 트레킹 여행 상품 등을 통해 겨울까지 관광객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죠. 이 기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찾을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할 때 주의할 점들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됩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119 수상구조대원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해수욕장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중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연유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무전을 통해서 이제 구조 사항을.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전체 5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27%를 차지했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물에 들어가는 게 제격입니다. 살랑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장난을 치다 보면 어느새 더위를 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건 기본. 또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물에 적셔야 하는데 심장에서 먼 손과 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영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간다든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고 한기가 들면 즉시 밖으로 나오셔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건들이 있다면 익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 강하게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구조하려다 같이 물에 빠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구조대원에게 반드시 구조 요청을 먼저 하시고 가능하다면 주위에 있는 구명한이나 로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조심할 건 또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에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인데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였을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화상을 입은 듯 상처가 생깁니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생기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수돗물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하다가 포자가 터져서 더 독이 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응급처치소를 찾으셔가지고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시는 게. 더위를 피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을 인상합니다. 시민 보상제는 관련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월 최대 5만 원이었던 시민 보상금이 다음 달부터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건데요. 춘천시는 시민 보상제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3,500만 건을 수거했습니다.